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쭉 보십시오. 보시면 위치부터 해서 실내 사진, 지역 분석, 가격 분석, 교통 환경,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강동구는 왼쪽으로는 송파구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광진구, 구리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그리고 송파구 일부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는 상일 1동입니다. 상일 1동의 왼쪽에는 명일동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고덕동, 오른쪽으로는 하남 비사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습이고요. 총 19개의 동이 있고요.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편이랑 위쪽 편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편에는 이렇게 숲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면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일여중학교 오른쪽 편에 이렇게 빌라촌이 있는데 여기에 먹거리촌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오른쪽, 다음으로 단지 전경에 모일초등학교가 있고요. 고덕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왼쪽에는 고덕숲 아이파크 단지 내부, 그리고 좀 더 가면은 경기도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이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다음으로 사면, 단지 주변 사면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쾌적한 신도시의 느낌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쾌적한 신도시의 주거지 모습,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로얄동은 어디일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렇게 단지 평면도를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고요. 아무래도 고일초등학교가 있는 오른쪽 편, 그리고 상일동역이 있는 위쪽 편, 그래서 이렇게 위쪽과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 그나마 이제 좀 위쪽으로 치우치면서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 이 단지들이 로얄동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숲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왼쪽 단지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재미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로얄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로얄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24평 A타입, B타입, 그리고 25평 C타입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베이 A타입 분조 환풍이 되는 구조고요. B타입은 거의 사실 A타입과 거의 흡사한데 지금 침실의 위치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타입이 사실 복도식 구조죠. 우리가 많이 보는 복도식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입니다. 24평형의 실내 사진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월패드의 모습, 아트월 모습이고요. 창호 모습 깔끔하죠. 깔끔하고 주방도 디귿자형 구조고요. 예, 그리고 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 신축단지답게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기본 정보입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는 상일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식 1745세대 대단지고요. 용적률은 249%,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고요. 최고층은 29층까지 있고 계단식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경사로가 없어요. 강동구는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1.46대 1이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는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초, 중, 고 등학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군지 판별은 아래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고요. 서울 고1초, 상일중, 강동구고요.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지하철도 가까이 있는 초품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지하철은 5호선 상일동역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명일동 학원과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인접해 있지는 않고요. 병원은 강동 경희대병원이 위치해 있었고요. 공원도 명일공원이라고 해서 여의도의 0.2배의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단점은 강남권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접근성이 불편하다.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의 배차 간격이 길어서 이용에 불편하다. 이런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의 특징, 강동구의 거래 지수, 상일동의 특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의 면적은 24.59제곱킬로미터, 인구는 46만 2,219명입니다. 인근 지하철역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끼고 있고요. 인근 병원은 중앙보험병원, 강동경희대, 성심병원, 그리고 성심병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명일동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335개, 그래서 특히 보면은 입시 검정 보습이 766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 상권은 백화점 1개, 대형마트 3개, 스타벅스 17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강동구의 특성으로는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라고 하는데 그 강남 3구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강남과 직결하는 노선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강남과 보통 직결하는 노선은 이제 7호선, 9호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5호선은 강남과 직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면으로 뽑히고요. 그리고 강동구 내에서 8호선이나 9호선, 여기가 핵심이죠. 9호선 연장 호재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이슈로 뽑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의 거래 지수는 보시겠습니다. 공급 적정 수요는 2,779세대인데 공급량은 지금 5년간 14,979세대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공급량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보시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거든요. 둔촌 지구라고 하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대부분의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세대수가 12,032세대고요. 2024년 11월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엊그저께 우리 그 서울 그 불꽃쇼 할 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점등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거래량은 2020년도부터 보시면 4,261건,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고, 죄송합니다. 강동구의 거래량입니다. 2020년도에 4,261건, 2,050건, 그러다가 536건으로 갑자기 줄어들었고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고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2,450여 건으로 작년의 거래량을 넘어선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매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매매매물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3,793건이었는데 현재 4,419건까지 매물이 상당수가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 1,227건이었는데 5,673건. 이게 아무래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매물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일동의 특징입니다. 상일동 같은 경우 아까 3D 지도를 보셨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넓고 쾌적하며 신도시 느낌이 난다. 주변에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균질성이 높고 거주 편의성과 직장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24평으로 보시겠습니다. 24평형의 최고가는 14억 4천까지 올라갔고요. 전세 최고가는 7억 6천입니다. 갭 차이는 6억 8천이고요. 24평의 세대수는 1745세대 중에 425세대고요. 다음으로 매매 전세 건수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평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년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아무래도 8건밖에 없었어요. 8건밖에 없었고 23년도에 이제 이게 왜 없냐면 2년 동안 보통 비과세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9년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20년도가 됐고 2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되다 보니까 23년도에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63건이 됐고요. 그리고 24년도에 54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건수를 보시면 156건이나 있었고요. 23년도에 174건, 24년도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04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연말까지 되면은 작년에 전세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평형의 최근 거래가입니다. 7월에 지금 12억 4천이 거래가 됐고요. 8월에 13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7월에만 5건이 거래가 됐고요. 8월에만 2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무려 6천만 원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4평형의 KB 시세와 호가입니다. KB 시세는 보시면 12억 5천이고요. 최고가는 14억 2천, 최저고가는 12억 5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최고가 같은 경우 아직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실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최저가를 2023년도 초에 찍었거든요. 거의 뭐 8억 8천 정도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이 12억 4천이죠. 그러니까 무려 지금 13억으로 놓고 보면 한 4억 2천 정도, 4억 2천 정도가 1년 한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다음으로 교통 환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와 각 업무지구 간의 시간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남역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보시면은 강남역이 근처에 있음에도 51분이나 걸립니다. 교통편이. 그리고 자차 이동 시 34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청역은 1시간 2분, 자차 이동 시 38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리역과 가리역 1시간 20분, 49분, 1시간 15분, 54분. 물리적인 거리도 조금 있고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역과 마곡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7분, 38분. 특히 마곡역 같은 경우는 1시간 26분이나 걸리고요. 그리고 51분. 아무래도 상일동역에서 마곡역까지 가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DMC역과 판교역을 한번 보시면은 1시간 19분, 42분, 1시간 4분, 29분. 판교역 같은 경우는 교통편으로는 자차는 괜찮은데 역시 지하철 이용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환승을 많이 하는 모습, 좀 불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입지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지하철 노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각 업무지구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자이, 그리고 아르테온, 센트럴 푸르지오, 고덕 그라시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가장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는 고덕 그라시움이
여기가 대장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고덕 아르테온, 그리고 네, 여기 고덕차이, 아무래도 고덕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죠. 수바이파크 비슷하고, 지금 보시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가 가장 평당가가 낮은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가 보시면 세대수가 가장 적죠. 세대수가 가장 적다 보니까 평당가가 좀 낮고, 또 보시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적률도 굉장히 높고 주차 대수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보시면 주차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동간거리도 굉장히 짧고, 그렇다 보니까 좀 가격이 평당가가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황금성, 투익성,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를 평균을 구해봤을 때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바로 93점이 나왔습니다. 몇 점이 나왔을까요? 강동구의 입지는 서울에서 한 2군 정도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동구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강동구가 강남 인근에 있지만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강남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럼에도 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그 입지가, 실거주의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고, 쇼품아이고, 또 신축 아파트이고, 지하철 5호선하고도 가깝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입지 점수를 부여하는 데서의 점수 기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냐 그 쇼품아이에 따라서 많이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고득점을 이렇게 취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